실전 매매 최고 수익일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종목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네, 오늘 금요일장 양대지수 반등 나왔었는데요. 그런데 코스닥이 하락 반전하고 있습니다. 0.24% 소폭이지만 또 이렇게 하락 반전하니까 투자자 여러분들 실망감이 깊어지고 계시는데요. 금융 에너지 선별적으로 2차 전지 양호한 모습입니다. 오늘 장 특징 어떻게 볼까요? 그렇죠. 예, 해외 시장 급락에 국내장 반등 이렇게 얘기해드렸는데 이 국내장 반등이 지금 시점에서 나오는 반등은 사실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일단은 아침에 외국인들 선물 매수하면서 떴긴 떴는데 일단 하나씩 한번 볼게요. 지금 내가 어제도 뭐 그런 얘기 좀 해주었는데 지금 나스닥 시장이 단기적으로는 조정을 받아야 되는 정도의 위치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PC 나오는데 어제 분기 쪽은 시장에 다소간의 긍정으로 나왔거든요. 시장에 다소간의 긍정으로 나왔는데도 요겁니다. 지금 시장에 다소간의 긍정으로 나왔는데도 미국장이 양호하게 움직이려고 하다가 결국은 지금 보다시피 밀렸어요. 이게 이제 가격 부담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양호하게 나왔으나 높게 나왔고 예상치보다는 낮게 나온 거죠. 실질적으로 지수가 엄청 좋게, 이 지표가 엄청 좋게 나온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시장은 오늘 거에 더 주목을 하는데 요거는 이따가 미스터 진단에서 지표가 나오면 해설을 해 드릴 거고요. 지금 PC가 2.7하고 여기 보면 전월 PC가 0.3이고 근원이 2.8이고 이게 예상치보다 떨어지면 좋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나올지는 이제 가봐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에 눈치를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장 빅테크는 이따가 시간이 되면 그냥 말 나온 김에 가볼까요? 미국이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이 종목은 여러분들한테 시장 얘기를 할 때 국내장보다는 미국장을 조금 더 중시 여기는 스타일이에요. 지금 보면은 어제 대리였죠? 지금 마이너스 21%. 이게 이제 증권 전문가 입장에서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개인들하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방송을 하는데 이것도 결국은 정수리지 않습니까? 그죠? 갈 때는 이렇게 기똥차게 가거든요? 주식이라는 게 갈 때는 기똥차게 가는데 이 꼭대기에 있는 주식들은 어떤 시점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특징이에요.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웃음밖에 안 나오죠. 근데 어쨌든 뭐 지금 마이너스 20%인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어제 다시 처음으로 3.7% 하락을 하고 있고요. 이것도 마주보는 고점. 일반적으로 이렇게 마주보는 고점이나 이렇게 목표치만큼 올라가면 변동성이 큰 게 단점이 되는 거고, 요 부분이, 그래서 내가 해주고 싶은 얘기는 미국의 빅테크들도 지금 보다시피 이제 흔들림이 나오거나 혼조세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먼저 빠졌어요. 지수가 우리가 먼저 빠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빠졌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약간의 어떤 명분만 있어도 올라가고 싶어 하는데 저쪽이 저렇게 이제 밀려버리면 올라가다가 음봉 떨어지고 올라가다가 음봉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가격과 시간의 조화라고 해서 우리나라는 가격적으로는 어느 정도 빠져서 매력이 생기고 있어요. 근데 시간적으로 나스닥하고 이게 안 맞다 보니까 빨리 가려고 하면 두드려 맞는 겁니다. 실망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이 얘기 좀 해준 거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슬슬 보다시피 어제까지는 섹터별, 선별적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은행, 에너지, 2차 전지 등 강세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내가 간만에 은행 얘기를 하는 거는 이 금융주 쪽이 외국인들 매수 2024년 20조 가까이 되는 것 중에 이쪽 금융주 쪽이 거의
절반 가까이 될 만큼 외국인들이 제일 많이 산 섹터예요. 이쪽 섹터가. 지금 보면 KB금융 기준에 6개월치로 보지 말고 그냥 3개월치만 예, 올 1월 달부터 볼게요. 1월 달부터 보면 1,800만 주. 그러니까 얘네들이 산 쪽은 이렇게 지속적으로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버텨주고, 그러니까 지수가 세게 안 밀리는 거겠죠. 그리고 다른 쪽이 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은행주 강세는 뭐 저평가 밸류 명분도 있지만은 외국인들 최대 순매수 섹터고, 그러니까 변곡점에서 이쪽이 버틴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선물로 오늘 장도 보면 외국인들은 선물, 어제는 선물 매도가 되게 셌는데 오늘은 선물 매수가 아침에 지금 7천억 가까이가 들어오다가 이제 다시 해외 증시 왔다리 갔다리 하고 개장하니까 매수를 줄이면서 변동성을 유발시킨다는 겁니다. 변동성을. 그러니까 이들 입장도 기본적으로 주식을 산 게 많기 때문에 여기서 지수가 쏟아지거나 무너지는 것은 불리한데, 최근에 외국인들 매도가 출회가 되는 게 반도체, 삼성전자 쪽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딱 두 가지만 봐도 지금 시점은 외국인들이 선물로 변동성 유발하면서 저쪽이 그들이 많이 매수한 쪽은 매수를 유지하고 지수 받쳐줘야 되니까 변동성이 나오니까 고점에 있는 주식이 위험한 거고, 상대적으로 에너지는 최근에 움직임이 좋았던 섹터고, 이종복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해주는 에너지과는 원전, 그 다음에 태양광, 그 다음에 수소 등이에요. 전력설비는 조금 이따 얘기해 줄게요. 전력설비는 지금은 아직은 이격 때문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2차전지인데 2차전지도 지속적으로 얘기해 주지만은 지금은 시가상이 2차전지가 아니고 장비형이나 아니면은 시가총액이 조금 떨어지는 중소형과의 2차전지 쪽이 움직임이 좋은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만 놓고 우리가 봤을 때 지금 이 변화되는 걸 한번 보세요. 아침에 9시 6분에 미국이 폭락했는데 이게 9시 6분 시세판이고 이쪽이 2차전지고 이쪽이 로봇, 이쪽이 AI, 이쪽이 반도체, 여기가 금융, 여기가 시가상위, 이쪽이 제약이거든요. 딱 이게 이제 흐름이 이건데 아침에는 전체적으로 다 빨갛죠. 근데 반도체는 10%로 합니다. 이게 불과 30분 만에 이렇게 돼버려요. 이걸 내가 왜 보여주는 거냐면 변동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직은 지수의 위치가 좀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불과 30분 만에 이렇게 확 바뀌어버리더니 지금은 방송할 때쯤 보면 이제 시총상위 2차전지 쪽은 약포합 쪽이나 약세 쪽으로 왔는데 그 하단 쪽에 있는 건 여전히 강하죠. 이게 지금장의 특징. 그래, 결론 무슨 말이냐? 국내장은 지수가 단기간에 급락이 나와서 조금만 어떻게 하면은 올라가고 싶어 하는데 미국 시장하고의 어떤 이 사이클이 안 맞거나 외국인들의 선물 매매에 의해서 프로그램 매도가 출회되면서 올라가려고 하면 밀리고 올라가려고 하면 밀리고 하는 현상이 나오고, 아차, 전력 설비도 보면 전력 설비나 전선주 쪽은 다 새파랗지 않습니까? 예,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저점권으로 이미 밀려온 2차 전지가 그나마 업종과 섹터로 봤을 때는 흐름이 가장 양호하고 에너지과 종목들이 흐름이 양호한 전형적인 변곡점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장 외국인의 은행주 매수 눈에 뜨고 있고 또 에너지는 중장기는 좋지만 이격이 높은 쪽은 좀 더 생각이 필요하다라고 해주셨네요. 2차 전지는 현재 가장 안전한 섹터라고 해주셨는데요. 가격 매력 보이고는 있지만 아직도 힘은 없습니다.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울까요? 363 돌파 360 지지 체크인데 지금 저 363짜리가 사실은 좀 중요한 자리인데 일단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종목은 스타일이 이 중심 이론이라는 것 때문에 먼저 얘기하는 것 때문에 이제 저긴데 다음 주 그러니까 3거래일이면은 오늘까지가 4니까 5, 6, 7
다음 주 6월 5일 현충일 전이에요. 현충일 날 근데 쉬는지 모르겠어요. 이번에도 또다시 다음 주 화수목 타이밍이거든요. 그때까지는 지수가 안 올라가고 지금 위치에서 버텨주거나 오히려 개파락의 양봉이 나오면서 5일선을 끌어내리고 버텨주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서 받아서 6월달 FOMC 그 다음에 6월달 CPI가 나오면서 그 타이밍에 들어줄 때가 가장 안전하고 가장 세게 갈 수 있어요. 그 전에 움직여버리면은 어차피 가봤자 밀립니다. 이게 지금 지수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다시 이쪽으로 조금만 더 가보면 시간이 우선 얘기할 걸 먼저 얘기하고 갈게요. 자, 보세요, 여러분. 최근에 하이닉스가 가장 잘 갔습니다. 그리고 이종복이가 하이닉스도 20만 닉스 이하에 있을 때는 되게 거품 물고 좋게 얘기했던 주식이거든요. 근데 20만 닉스를 찍고 최근 3거일 사이에 밀리면서 21만 원에서 19만 원까지 밀렸죠. 이게 지금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것도 이제 21선에서 18만 원대가 여기가 이제 단기 저점 매수 타이밍을 노리는 자리인데 해주고 싶은 얘기는 지금은 이렇게 저렇게 저 위로 올라간 주식들이 일반인들한테는 가장 리스키한 거예요. 하이닉스를 갖고도 대놓고 얘기하는 스타일이죠. 근데 이거 한번 보여주고 갈게요. 그러니까 이 시장은 그 시장의 특징이라는 게 있는데 하이닉스 기가 막히게 움직임이 좋고 좋다라고 했어도 여기 보면 신의 한수 5월 22일 방송 보면 나와요. 이 선에 부딪히면 기술적으로 조정의 확률이 높다라고 하면서 이름 석자 쓰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 선이라는 게 이쪽에서 올라가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처럼 이렇게 하이닉스는 너무 좋은 거지만은 이게 그룹 이슈도 있지만은 기술적인 게 먼저예요. 이거 얘기한 겁니다. 이거. 이렇게 딱 부딪히니까 그대로 밀려 내려오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추세 패턴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종복이 설명의 요점은 선물 363 돌파 360 지지 체크의 추세 패턴 중요성 3를 이야기하면서 지금은 바닥권으로 내려온 업종, 바닥권으로 내려온 섹터, 그 대표적인 게 2차 전지고 2차 전지의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장비과 플러스 에너지 관련주 등 그쪽이 매수할 만하거나 그쪽이 유리하다는 얘기를 해주면서 이렇게 고점으로 치고 간 주식은 팔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이렇게 고점에서 부딪히고 다시 밀려가지고서 어느 정도 지지권에 오면 매수하는 어떻게 보면 짧은 매매가 되겠죠. 이런 신고가형 주식은 언제까지? 6월 12일 플러스 마이너스 때까지. 그러면서 시장 만들어지고 오마이가 내부리바드 되면 거두절미 중간 생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전력설비 쪽도 보다시피 고점에서 지금 하이닉스처럼 밀려 내려오죠. 이격을 좁히면 추가 반등이 나올 수는 있으나 이런 특징을 보되 대한전선처럼 조금 더 가벼운 주식은 고점에서 쭉쭉쭉쭉 흘러내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흘러내리는 것보다는 여기 지금 보면 그 두산 퓨어셀이나 이쪽 퓨어셀 관련주나 아니면은 뭐 태양광 풍력 에너지 관련주나 이런 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장의 투자 전략 추세 패턴의 중요성 3로 완성됐습니다. 분석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밤에 뵙겠습니다. 네, 지수는 당분간 묶어둘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의 투자 전략 실전 매매 최고수의 길에서 확인했습니다.